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서울 아산병원에서 사용하는 와파린은 대화 와르파린 나트륨이라는 약이고 그리고 하얀색과 분홍색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얀색은 W 분할선 2라고 적혀 있고 뒷면에는 마크가 되어 있는 흰색이고요. 5mm짜리는 W 분할선 5라고 되어 있으면서 마크는 분홍색이에요. 그래서 내가 먹고 있는 와파린이 어떻게 생겨 있는지, 그리고 이거를 왜 양을 조절하면서 저희가 반알로 드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약 반알하고 또 헷갈려가지고 이뇨제나 강심제 같은 반알이랑 좀 약간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겼는지를 잘 아셔야지 제가 이제 꼬박꼬박 저희가 항상 강조하는 게 정확한 용량을 정확한 시간에 매일 복용하도록 저희가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에서 놓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 아산병원에서 사용하는 와파린은 대화 와르파린 나트륨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조금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뭐 항응고제 약물이 혈전 생성을 예방한다는 거는 다 알고 계시죠. 이 약은 제가 설명드릴 때 이렇게 혈전을 예방하는 약, 혈액을 묽게 하는 약, 뇌졸중을 예방하는 약이라고 말씀드리는데 뭐 혈액이 묽어진다고 해서 물처럼 묽어지는 게 아니고요. 조금 있다가 이제 그 검사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 다른 사람보다 지혈이 늦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뭐 묽어지는 약이라 해서 내 피가 정말 물처럼 묽어지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혈전 생성을 예방하는 약이라는 거 계속 지금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복용 방법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거로 문의를 좀 많이 하시거든요. 저희가 이제 8시에 드시는 거를 권장하고 있어요. 그거는 그 다음날 병원에 오셔서 외래 진료 보기 전에 이제 혈액 검사를 하고 그 수치를 가지고 약 용량을 결정하잖아요. 거기에 가장 좀 이상적인 시간이라 그래서 저희가 8시를 권고하고 있는데 그렇다 그래서 내가 8시에 먹으려고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자꾸 잊어버리고 안 드시는 것보다 다른 약을 아침에 식후에 먹을 때 같이 먹어서 매일 꼬박꼬박 드시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하면 그냥 그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정해놓은 시간마다 매일 드시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핸드폰에 알람을 맞춰놓고 알람이 울리면 8시에 드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하루에 2번 먹고 3번 먹고 이런 게 번거롭다 그러면 시간을 정해놓고 다른 약이랑 함께 드셔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하루에 한 번 일정한 시간에 복용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내가 8시에 먹는다고 정해놨는데 10시에 내가 안 먹은 게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 그날 생각났으면 바로 드시면 돼요. 바로 드시고 그 다음날 다시 8시에 드시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다음날 8시. 그런데 내가 어디를 놀러 갔는데 약을 놓고 가서 어제 약을 안 먹었어요. 그렇다고 어제 약이랑 오늘 약이랑 내가 어제 안 먹은 거 보충해야지 이틀치를 드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냥 잊어버리시고 어제 안 드신 건 잊어버리시고 그날 내가 먹어야 되는 시간 8시에 드시고 어제 거는 그냥 두시고 8시 한 봉지 드시고 그 다음날 또 계속 일정하게 드시면 되는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병원에 방문하셨을 때 교수님한테 내가 언제 몇 번 안 먹었노라고 꼭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건 제가 조금 있다가 검사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날 생각났다. 바로 드시고 그 다음날 드셔야 되는 시간에 드시고요. 어제 안 드셨다. 잊어버리시고 그날 드셔야 될 시간에 이제 계속 드시고 다음에 병원 오셨을 때 교수님한테 안 드신 날과 횟수를 말씀해 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와파린 복용할 때 혈액 검사가 왜 중요한가요?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난 검사 안 해. 난 맨날 먹던 약 2ml 계속 먹고 있는데 오늘 꼭 검사를 해야 되나요? 나 어차피 오늘 해도 2ml 먹을 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준비했는데요. 프로스롬빈 시간이라는 검사예요. 이거는 피가 응고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피가 묽어지는 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의미가 이렇게 응고하는 데 걸린 시간, 지혈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하는 거라서 요 숫자를 가지고 와파린을 몇 미리 먹을지를 저희가 결정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숫자죠. INR로 표현을 하는데요. INR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와파린의 효과가 크게 나타납니다. 와파린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거는 피가 더 많이 묽어지기 때문에 출혈이 잘 된다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와파린 수치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와파린은 원래 이 INR이라는 수치는 0.8에서 1.3이 정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는 뭘 의미하냐면 내가 내가 와파린을 안 먹었을 때 피 검사를 했을 때 이 수치가 나왔다 그러면 내가 출혈이 되면 정상적으로 지혈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INR 수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와파린의 효과는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혈전이 생길 가능성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피 검사를 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피 검사 INR 수치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약 처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와파린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병원에서 내원하셔서 그 교수님 진료 전에 피 검사를 해서 결과를 가지고 용량을 결정할 수 있도록 피 검사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요. 처음에 와파린을 드실 때 피 검사 수치가 적정 범위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굉장히 자주 하게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잘 조절이 안 되는 분들은 1주, 2주에도 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오시다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돼서 그 수치가 계속 잘 유지가 된다 그러면 또 검사 기간이나 또 외래 내원하는 기간을 좀 늘리게 되거든요. 이거는 제가 이제 요거 INR 수치를 이 정도 유지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2에서 3 정도를 저희가 보통은 유지를 해요. 그 이유가 여기 2 이하로 되면 여기는 뇌경색의 위험이 있는 그 칸이죠. 그리고 3이 지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출혈의 위험성이 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은 2에서 3 정도, 보통 또 어떤 경우에는 3.5 정도도 유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기계 판막으로 수술을 하신 분들은 조금 더 3 이상 조금 유지를 하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외국에서 나온 그 수치이기는 한데요. 동양 사람들은 조금 낮게 유지를 해도 피가 많이 묽어지더라라는 결과가 있긴 하지만 저희 병원에서는 2에서 3 정도를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기계 판막을 넣으신 분들은 3 조금 넘게를 유지하고 있는데 기계 판막 넣으신 분들 진료 보실 때 교수님들이 이 INR은 수치를 굉장히 예민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수치가 떨어지면 굉장히 환자들한테 화를 내고 그러시는데 그 이유는요. 저희 자동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자동문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데 이 중간에 그 틈에 뭐가 자꾸 끼면 얘가 작동을 안 하죠. 열심히 수술을 해서 판막을 해서 계속 열렸다 닫혔다를 작동하게 해놨는데 피떡 같은 게 껴가지고 얘가 작동을 안 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지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계 판막 있으신 분들을 조금 더 저희가 좀 예민하게 INR 수치를 보는 이유입니다. 저희가 INR을 계속 체크를 하다가 조절이 정말 안 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방에 계시거나 그것 때문에 병원을 너무 자주 내원하셔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코아큐책이라는 이 기계를 좀 안내를 드리는데요. 이게 좀 비용은 한 50만 원대라서 비싸기는 한데 이 기계를 가지고 계시면 주 1회 측정을 해서 환자분은 INR을 2에서 3 정도로 유지만 하세요. 그러면 체크를 이게 그 당뇨병 당뇨 수치를 하는 것처럼 좀 쉽게 검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검사를 해서 내가 병원에서 말하는 그 수치를 유지를 하시면 되고 만약에 그 수치에서 많이 벗어났다 그러면 병원에 다시 예약을 하셔서 오셔서 상담을 받으셔서 그 수치를 좀 조절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조절이 너무 안 되는 INR 조절이 너무 안 되시는 분들은 이거를 또 안내해 드리기도 해요. 이렇게 관리하세요. 이건 뭐냐면요. 저희 아산병원에서 와파린 교육을 받으시는 모든 환자분들한테 저희가 이 책자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책자에는 주의사항이나 왜 드시는지 그리고 피검사가 왜 필요한지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17페이지를 보면 와파린 복약 수첩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를 잘 많이 안 가지고 다니시기는 하시는데 여기에 보면 날짜 그리고 내가 몇 미리를 먹고 있고 그때 INR이 얼마다 이런 것들을 계속 기록해서 가지고 계시면 내가 내 추이가 이렇구나, 내 INR이 이럴 때 약 용량이 이렇구나라는 거를 좀 쉽게 알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몇 미리를 먹고 있고 몇 미리면 어떻게 생긴 약을 언제 먹고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나 스스로 관리하는데 조금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근데 이걸 가지고 다니시면서 잘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거의 한 80% 이상은 이 책을 가지고 계신 분을 못 봐가지고 이 책의 뒷면에 보면 이런 게 있다는 거 제가 좀 소개해 드리는 거
거고요. 그리고 혈액응고 검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좀 많이 있어요. 질병의 상태나 식습관이나 약물이나 그리고 복용을 잊은 경우나 너무 많이 드시는 경우나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열이나 설사나 위장 쪽에 문제가 있고 영양불량이 생기는 경우에는 내가 섭취를 하더라도 흡수가 제대로 안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비타민 K라는 게 장에서도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수치가 굉장히 많이 변동이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이나 설사나 너무 이렇게 위장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꼭 의사 선생님이랑 면담을 하셔가지고 다시 상의를 해서 재처방을 받거나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생약, 한약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 이후에 굉장히 자세하게 적혀 있으니까 그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는 복약 숙련도라는 건데요. 복용을 잊은 경우 그리고 과량 복용하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래서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약이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히 알고 그리고 복용 방법 그날 잊어버렸으면 그날 바로 드시고 어제 드신 거 어제 못 드신 거는 잊어버리고 또 다시 제대로 드신 다음에 다음에 오셨을 때 교수님한테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와파린을 복용하는 동안 왜 식이요법을 계속 해야 될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와파린은 혈액 응고를 방지하는 항응고제예요. 그러니까 지혈을 자꾸 막아주는 그런 약인데 비타민 K라는 거는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비타민 K 비타민이거든요. 근데 와파린은 다른 거는 우리 몸에 있는 혈액 응고인자에 다른 거는 관여하지 않고요. 이 비타민 K 지혈을 해주는 이 비타민 K 역할을 계속 방해해서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이기 때문에 내가 와파린을 계속 먹으면 와파린은 계속 비타민 K 역할을 방해하는데 나는 비타민 K를 많이 먹으면 약효가 하나도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와파린을 복용하는 동안은 비타민 K의 섭취를 일정한 양을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타민 K 섭취에 따른 이 INR이라는 수치의 변화를 보면요. 내가 평소에 이 정도 양을 먹고 있는데 와파린을 먹고 있고 이게 와파린이 비타민 K하고 연관이 있다고 하니까 그럼 난 비타민 K를 먹지 말아야지 해서 비타민 K 양을 확 줄이고 안 드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갑자기 수치가 막 3, 4 올라가면서 피가 안 나던 코피가 나고 잇몸에서 피가 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정량을 유지해서 드시라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먹었다. 그럼 이 정도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피 검사를 해서 저희가 원하는 수치를 유지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와파린 먹는다고 해서 비타민 K는 안 먹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뭐 녹즙 같은 거 추가로 해서 더 드시게 되면 비타민 K를 과량 복용하는 거기 때문에 또 이 수치가 갑자기 낮아져서 혈전 생성의 위험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항상 먹던 일정한 식사량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타민 K의 적절한 섭취를 위해서는 평소 식습관과 섭취량을 유지해서 규칙적으로 일관적인 섭취를 해야지 이 범위 내에서 계속 INR을 잘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와파린 복용하는 식사요법 이거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시거든요. 그럼 나한테 이 비타민 K가 많이 들어있는 채소를 하루에 몇 접시를 먹으란 말이야. 굉장히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알기 쉽게 적어놨는데요. 비타민 K가 매우 높은 짙푸른 녹색 채소는 하루에 한 번 반찬 접시로 한 접시가 넘지 않게,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 한 접시가 넘지 않게 해요. 그런 것들은 시금치, 부추, 근대아욱, 쑥, 냉이, 비름, 갓김치 같은 것들이 있고요. 이거는 하루에 한 번입니다. 그리고 중증도로 들어있는 연한 녹색 채소나 콩, 두부, 계란 노른자, 해조류 같은 거는 한 끼에 한 접시를 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배추, 양상추, 상추, 브로콜리, 미나리 같은 거는 몇 끼에 한 접시 이내로 드시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비타민 K가 낮은 채소나 곡류식품은 매 끼에 2접시 이상 그냥 충분히 섭취가 가능한데요. 그런 것들은 더덕, 고사리, 우엉, 연근, 호박, 가지, 죽순, 파프리카, 당근, 버섯 같은 것들 이거는 좀 충분히 드셔도 되고 밥이나 빵이나 떡, 국수, 고구마, 감자 같은 것도 충분히 드셔도 되는데요. 그 중에 콩국수는 조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는 이제 예를 든 거예요. 와파린을 복용하는 환자분들이 보쌈을 식사로 드시는 경우에 지금 여기 양배추, 양상추로 되어 있는 샐러드가 있고요. 양상추는 아까 비타민 K 중정도 들어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얘는 취나물이에요. 굉장히 짙푸른 녹색 채소죠. 비타민 K가 높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돼지고기가 있어요. 돼지고기 비계에도 비타민 K가 중증도 정도 들어있대요. 그리고 깻잎, 고추 이것도 중증도거든요. 만약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얘는 굉장히 취나물은 높게 되어 있고 다른 거는 중증도예요. 근데 중증도로 되어 있는 게 좀 많죠. 그러니까 취나물은 빼고 이 취나물을 대신해서 채소로 무생채 같은 거를 녹색이 아닌 무생채 같은 거로 대체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쌈에 있는 비계 부분에는 비타민 K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살코기 위주로 드시는 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저희 일정한 비타민 K 섭취를 위한 현명한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죠. 비타민 K 제가 이거 와파린 교육을 하다 보면 먹을 게 하나도 없네. 먹을 게 하나도 없어. 내가 입에 맞는 게 없어. 난 이런 걸 좋아하는데 나한테 뭐 먹으란 말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 보시면 비타민 K 섭취를 다스리는 식사요법이라고 돼 있어서 하루에 3번 다양한 식품들로 만든 균형 잡힌 식사를 일정한 섭취량을 유지하면서 드시는 게 중요한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하루에 유제품은 하루에 1번 정도, 1개 정도 드시고요. 하루에 1번 과일 주먹만한 크기로 1개 정도, 매끼 채소 2접시 정도. 중증도고 얘는 좀 높은 거죠. 그리고 매끼 고기, 생선, 두부, 계란은 한 100g 정도, 그리고 몇 개의 밥 1공기 정도씩. 이렇게 드시면 충분히 드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평소에 규칙적이고 균형 잡힌 식사 유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좀 제한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거는 공통점이 있어요. 얘를 먹게 되면 비타민 K를 내가 원하지 않는 만큼 과량 섭취하게 되는 음식들이에요. 청국장이나 콩비지나 콩물, 콩국수, 녹즙, 과일즙, 건강보조식품, 술 같은 게 있어요. 특히 남자분들은 제가 와파린 교육을 하게 되면 나 다른 약으로 바꿀래요 하고 나가시거든요. 술을 드시게 되면 이제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와파린의 숫자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은 저희가 이제 가능하면 드시지 말라 그러는데 사회생활을 내가 정말 사회생활 때문에 나는 먹어야 된다 그러면 1-2잔 정도 드시는데요. 내가 술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예 드시지 않는 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파린의 약효가 높아져서 출혈의 위험이 있는 것들, 그리고 와파린의 약효가 떨어져서 혈전의 위험이 있는 것들을 제가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거는 한의사분들이 각종 약초나 이런 것들을 많이 와파린하고 어떤 상호작용이 있는지 논문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잘 알지도 못하는 약초도 있지만 다 정리를 좀 해봤어요. 왜냐하면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드시고 싶어 하시거든요. 수술을 하시고 내가 기력이 없기 때문에 나는 좀 보충을 해서 뭔가를 먹고 싶어 하시는데 이런 것들은 글루코사민, 콘드로이친 같은 거는 관절에 좋은 약이라고 하거든요. 그 은행금지 추출물, 달마지유, 오메가3, 감마리놀렌산 제품, 당귀, 단삼, 구기자, 영지버섯, 상황버섯, 차가버섯, 대추즙, 마늘즙, 생강즙, 양파즙, 비타민 A, E, 폴리코사놀, 화분, 크림베리 주스나 즙이나 술이나 생선기름, 스코알렌 같은 거 이런 거는 약효를 높여서 좀 출혈의 위험이 있다고 그러니까 좀 알고 계시면 되고요. 여기서 대추, 마늘, 생강, 양파 같은 거는 반찬으로 드셔도 돼요. 얘를 즙으로 내 먹거나 액기스를 먹거나 달여 먹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찬으로는 드셔도 되니까요. 반찬으로 드시고요. 이런 것들은 혈전에 위험이 있어요. 코엔자임 Q10이라는 거나 녹차 추출물, 바카, 인삼, 크로렐라, 비타민C, 꼬냑, 담배, 스피루리나 그런 프로폴리스 같은 것들은 약효를 떨어뜨려서 혈전에 위험이 있다 그러니까요. 지금 책자에 다 있으니까 이건 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상호작용이 있는 약물에는 이게 뭐 진통제나 해열진통제나 감기약 그리고 항생제나 소화제나 아니면 기타에 대한 약물인데요. 이건 성분명이에요. 근데 병용 가능한 약이 있고 병용 시 상담을 요하는 약들이 있죠. 이것도 책자에 있으니까 이 보면은 병용 가능한 약들이 주로 시중에서 저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성분의 약들입니다. 같은 작용을 하기 때문에 굳이 상담을 요하는 약을 드실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약들은 우리가 뭐 타이레놀이나 종합감기약, 액티피드 이런 것들 더 많이 들어본 이름이 이쪽에 더 많죠.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걸 드시고 그리고 또 주의할 거는 내가 만나는 모든 의사와 약사들에게 내가 와파린을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 일상생활 주의점인데요.
이게 혈액이 묽어지다 보니까 상처가 나지 않도록, 왜냐하면 출혈을 하게 되면 지혈이 다른 사람보다 늦게 되니까 출혈의 위험이 크거든요. 부딪히거나 넘어지거나, 그리고 몸에 발바닥 굳은 살 베겠다고 칼로 긁어내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몸에 칼 대는 거는 좀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장기 여행을 갈 경우에는 약이 모자랄 수 있기 때문에 좀 여유롭게 해서 약을 꼭 복용할 수 있도록 좀 여유롭게 가져가시고, 치과 치료 전에 아까 치과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복용 사실을 좀 알려서 언제 중단하고 시술 받은 이후에 언제 드셔야 되는지 꼭 확인을 좀 받으시고요. 수술이나 각종 침수전 시술이나 내시경, 대장 내시경 같은 거 받을 때도 약물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꼭 처방한 의사와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좀 위험해요. 침이나 뜸이나 부항 같은 것들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우리 이런 것들은 이게 깊게 들어가게 되면 근육 부위 같은 데 들어가게 되는데요. 저희 근육에는 굉장히 혈관이 촘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침이나 주사 같은 걸 찔렀다가 이걸 다시 빼게 되면 그 미세한 구멍으로 혈액이 새어나와서 피부 밑에 고인되거나 출혈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멍이 굉장히 크게 될 수 있어요. 멍이 크게 들어서 굉장히 오래 있게 되면 그쪽이 또 감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와파린을 드시는 분들은 침, 부항, 뜸 같은 것들을 하시면 안 되고, 지금 또 이제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예방 접종은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면, 얘는 근육이에요. 이렇게 꼭 들어가 있죠. 이 부위에 혈관들이 많은데 혈관을 다치게 해서 출혈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피하 주사로 맞으셔야 돼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방을 받는 의사에게 내가 와파린 먹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면 저희가 거기 이분은 와파린 복용 환자이기 때문에 그 근육 주사가 조금 불가능합니다라는 거를 저희가 코멘트로 남겨놓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방받는 의사에게 꼭 와파린을 먹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고요. 이거는 저희가 왜 여기 팔에 이렇게 잡고 놓는 주사 있잖아요. 그런 게 대부분 피하 주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맞으시면 될 것 같아요. 병원에 문의해야 되는 사항은 저희가 이 책자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인데요. 이거는 이제 출혈이 많이 되기 때문에 환자분이 출혈과 관련된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응급실을 방문하셔서 조치를 좀 받아야 되는 경우인데요. 머리를 심하게 붙여서 갑자기 쓰러졌거나 코피나 다른 상처 때문에 내가 지혈을 해도 지혈이 안 되고 출혈이 계속되는 경우나, 그리고 양치질 했을 때 평소에 많이 출혈이 된다거나, 또 생리를 할 때 생리량이 다른 날보다 더 많아지고 길어진다거나, 소변이나 대변에서 피가 나온다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피부에 계속 멍이 오래오래 지속될 때, 한 번 멍이 들면 한 4주 정도가 있어야 그게 풀리거든요. 근데 그 이상으로 너무 지속된다거나, 그리고 심한 열이나 구토, 기침, 설사가 있어서 피를 토하는 경우, 두통이 있거나 계속 몸이 붓는다거나, 어지럽거나 호흡곤란, 가슴 통증이 있을 때, 그리고 갑자기 복통 같은 게 있을 때, 그때는 응급실에 가셔서 내가 와파린 복용 환자인데 이런 증상이 있다 해서 같이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요거는 아까 앞에서도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와파린의 이런 어떤 식이나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 지금 개발된 혈전 방지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 자렐나 엘리키스 프라닥사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와파린하고 세혈전 방지제가 비교를 해보면, 와파린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K 작용을 막아서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인 반면에, 그리고 세혈전 방지제는 혈액응고와 관련된 단백질의 활동을 막아서 혈액을 묽게 하고요. 그리고 한계점은 와파린은 조금만 용량을 줄이거나 늘리면 뇌졸중이나 뇌출혈 위험이 커지는 반면에, 여기는 신장에서 대사를 하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드시기가 좀 어려워요. 그리고 약효 바른 시간은 와파린이 일주일, 그리고 이 세혈전 방지제는 하루기 때문에 약을 중단하는 시기가 좀 다릅니다. 그리고 음식 섭취는 비타민 K가 많이 들어있는 녹색 채소나 콩류 섭취를 자제해야 되는 반면에 음식 제한이 없고요. 비용은 좀 많이 비용 차이가 나죠. 이게 보험이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이게 이제 비판막성 심방세동인 환자의 하나거나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보험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또 이 굉장히 고가로 약을 사드셔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알아두면 편한데요. 약학정보원이나 이런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와파린을 먹고 있는데 어떤 약이랑 어떤 작용이 있어서 이 약을 먹어도 될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정보가 나와 있고요. 또 이거는 이제 영어로 되어 있긴 한데 내가 어떤 식품을 먹고 어떤 약을 먹었을 때 와파린하고 어떤 작용이 되어서 이 약은 먹으면 안 되고 이 음식은 좀 안 좋고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그런 사이트니까요. 여기 책자에 있으니까 한번 이용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